제주 여론의 흐름을 깊게 들여다보는 제주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KBS는 민선 7기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도민의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뉴스 시간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뉴스룸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 기자. 지난주는 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임명되면서 자격 논란이 참 뜨거웠잖아요. 네. 실제 양 행정시장 임명에 대한 도민들의 속마음 어땠습니까? 네, 안동우, 김태엽 이 두 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이 둘 다 임명을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1.7%로 이 둘을 합치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9%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전체 응답도 34.2%인데요.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지난 3월이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약식 기소됐고 안동우 제주시장은 20여 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시장 공모 과정에서도 이 내정설이 돌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며 여론조사에도 도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다고 했는데 네. 지난주 원지사가 행정시장 임명을 해놓고 나서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이 바로 다음 날 휴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도민의 목소리를 과연 제대로 듣고 있나라는 물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통 평가도 나왔나요? 네, 원희룡 도지사의 이 통합과 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정평가가 절반에 가까운 47.6%로 긍정평가 38.5%보다 9.1%포인트 높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는데요. 지난해 KBS가 실시한 민선 7기 1년차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2%포인트, 부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공항과 비자림로 갈등, 그리고 행정시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서 도민들이 원희룡 도지사의 소통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물론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중앙 언론을 통해서 대권 도전 선언하고 중앙 정치 행보에 좀 몰두하고 있는데 네. 활발한 대권 행보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네, 원희룡 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중앙 정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만 바라보겠다며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던 취임사, 이 도민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3.7%가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도정에 소홀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주의 큰 꿈을 위해 대권에 도전하는 데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32.6%였습니다. 응답자 정치 성향에 따른 응답이 좀 다르게 나타났나요, 양상이? 예, 맞습니다. 이 집단별로 보면 원지사의 중앙 정치 비중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대부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 중앙 정치 참여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은 60대 이상과 중졸 이하, 보수와 미래통합당 지지층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도정 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또 실제로 보니까 총선 이후에 지지도가 좀 소폭 하락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나 기자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44.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이번 수치로만 봤을 때는 긍정평가 44%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보기 좋은 숫자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 조사 결과부터 이어온 추이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KBS 정례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볼까요? 긍정평가는 9.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하락폭이 좀 있네요. 좀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민선 7기 취임 1년 당시 52.9%까지 올랐던 긍정평가는 하반기 9%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미지 정치 논란이 일었고요. 원지사가 참여하는 전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또 10월을 보면 국토위의 제주도 국감에서 이 지지부진한 제2공항 갈등 이슈가 도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하락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총선 직후를 보면 긍정평가가 53%까지 오르죠. 그런데 직후인 5월부터 원지사는 코로나19와 조직 개편, 제2공항 논란이 있는데도 4.15 총선 후 미래통합당 선대위가 해산한 뒤 도외 출장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KBS 취재에서도 실제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원희룡 지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한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여론이 원희룡 지사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원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와 별개로 원희룡 지사를 얼마나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지지할 생각이 없다 23.3%,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민선 7기 1주년 KBS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4%포인트 하락했고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철회 가능하다. 또 임기 끝까지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유보응답 비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가했는데요. 원지사가 대권 행보도 행보지만 고향이자 도지사로 있는 제주 지역 현안과 갈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절대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지지층마저 좀 표가 빠졌다라는 맞습니다. 뜻인데요. 그렇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는 교육감, 도의회에 대한 도민 생각도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눈여겨볼 만한 대목 있었나요? 네, 이 교육감이 지난 2년 동안 이룬 가장 큰 성과를 묻는 말에 학생 인권이란 응답이 18.8%로 가장 높았고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 13.9%, 교직원 권익 6.2% 순입니다. 하지만 이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한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교육이야말로 도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만큼 최근 제주 외고와 일반고 전환 갈등이나 공무직 안전 문제 등 쟁점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 교육감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11대 제주도의회 성과와 미흡한 분야에서도 도민 생각을 물었는데요. 미흡한 분야를 보면 도민과의 소통이 36.3%로 가장 높았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서 얻은 공통점, 바로 소통이라고 소통, 그렇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문준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제주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개요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제주 지역 만 18살 이상 도민 809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20.1%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